보여야 될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밖에서 좀 들어라. 알겠지? 오늘 다는 못할 것 같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대충 알죠? 그 얘기를 좀 하시면 돼요. 아니 교재만 있어도 돼요. 네. 오늘 교재 인용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한 보존 프린트난 과제는 내일 다 배부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저기 비치된 데 받아가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마지막 워크북이랑 자료인 수열의 기납적 정의랑 마지막 모의고사랑 이런 것들은 제가 내일 비치해 놓으러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복도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보니까 뭐 반회식 하는 학생도 있고 아마 자습하고 싶은 사람도 그냥 그냥 자습할래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오늘 빠진 만큼 후회하게 될 겁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수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해서 굉장히 수능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수열이 뭔지 모른다. 창문 열고 바로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1층이니까 살아남고요. 찬바람 쐬고 오시라 그 말입니다. 수를 나열한다는 이 의미죠. 그 다음에 워크북도 되게 열심히 하셨던데 다 검사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알겠죠? 격려의 말과 함께 열심히 파이팅 해라 하고 다 올려놨어요. 네. 어디요? 히터 좀 꺼줄까요? 네. 아까는 엄청 추워서 제가 좀 켜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중간이랑 하나만 켜놓을게요. 지금 뒤에 있는 왼쪽이 사람의 아예가 없으니까 요 뒤에 있는 왼쪽만 켜놓을게요. 자, 수열이 뭔지는 다 알 거고요. 뭐 오늘 천천히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게 카메라를 잡아주시는 이 분이 안 계셔서 이렇게 여기 라인부터 요 라인까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수업하고요. 유튜브에는 편집해서 좀 올릴 겁니다. 좀 확대해서 요즘 블러라는 이 어플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이동하는 식의 모양처럼 되거든요. 어떻게 잘 지냈나요? 사실 제 사정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저녁에 수업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내일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둥둥이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요. 오전 수업은 하고 이제 오후에 알아서 이제 그 수술을 해요. 제왕절개를 하는데 그때 맞춰 가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9시 반에 들어가야 된대 병원에. 나는 뭣도 모르고 잘 갔다 와라. 3시 반에 그럼 나는 딱 가면 되냐 이러니까 뭔 소리 하냐고 막 정색을 하는 거야. 오빠는 같이 안 가냐고. 그래서 나도 같이 가야 되냐. 나는 출산할 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니래. 그럼 나는 그 무서운 시간을 혼자 있어야 되냐. 그래서 갑자기 제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해서 부랴부랴 학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혹시 그날 수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해서 오전에 남학생 수업을 했어요. 알겠죠? 근데 원래라면 사실 내 편의에 의하면 오전에 남학생 수업하고 오후에 여학생 수업하고 집에 가면 제일 좋거든. 근데 선생님 또 마음이 좀 아파서 차마 여러분들의 힐링 타임은 못 건들겠더라고. 그래서 사실 나는 여기에서 내 일을 좀 했어요. 여기 한 2시에 왔거든요. 2시에 어떻게 왔냐면 저기서 12시 반에 마치잖아. 12시 반 마치고 이렇게 겨울에 이제 그동안 눈이 많이 와서 더러워진 차를 학원 오기 전에 세차장이 있어요. 세차를 좀 했죠. 대충 물만 좀 뿌려주고 그런 다음에 와서 원래 계획은 여기 로스트 알아요? 카페? 베이커리 앤드 카페. 여기 내 기억으로는 항상 사람이 없었거든. 망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는데 주말은 또 다른지
차들이 거의 있잖아. 주차장이 만차여서 거기 도로 길까지 다 줄이 설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들어갔다가 야 이건 아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냥 학원이나 가자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2시부터 계속 있었죠. 저녁을 먹을까 했는데 저녁이 별로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아니었어. 야끼소바에 오코노미야끼였어. 나는 별로 사실 야끼소바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오코노미야끼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밀가루 덩어리잖아. 먹은 여러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 너무 탄수화물이라서 사실 좀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기 시간이 좀 길긴 길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하고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응용되는 내용이 이제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내용 이것만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있잖아.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어떻게 풀면 되나요 하면 작년 6월, 9월 수능을 다 종합했을 때 22번에 나왔어요. 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대입해서 나열하면 돼.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가다로 뛰면은 다 풀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처음부터 노가다를 의심하고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이 난리 치고 접근을 하게 되면 되려 못 풀어냅니다. 그래서 22번은 이제 요즘 트렌드가 노가다를 뛰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나오는 여기 있는 책들에 대한 최근 트렌드들은 전부 다 그냥 숫자 대입해서 나열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등차 등비 수열하고 수열의 합에 대한 일부분 하고 정리를 하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밖에서 좀 인강으로 봐주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출석부에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내가 쏴줄게 문자로.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남학생 수업하고 여학생 수업하고 드디어 윈터스쿨의 중강입니다. 알겠죠? 자, 포커스2에 대해서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등차 수열부터 우리가 진행을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안다는 가정하에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등차 수열은 Arithmetic Progression 해서 AP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알겠죠? 자, 이거는 그냥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냥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등차 수열에 대한 정의는 다들 알 건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서 우리가 일반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다 했을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뭐예요? A 더하기 n-1D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맞죠?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얘를 우리가 약간 비틉니다. 모양을 DN에 A-D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가 이제 변수가 n이죠. 이게 미지수잖아. 그쵸? 미지수 n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얘는 뭐야? n에 대한 1차 함수죠. 자, 우리가 이 1차 함수를 뭐라고 하죠?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등차 수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약간 기하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하적 해석으로 하면은 얘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n의 개수가 곧 뭐죠? 공차가 되죠. 맞죠? 근데 n의 개수는 직선의 뭐가 되죠?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곧 뭐다? 공차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생겨서 이 직선 위에 n, an이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찍히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A2는 뭐 11이고 그러면 A에 뭐 예를 들어서 11이다. 이래 놓고는 여기가 어떻게 둘까? 38? 뭐 이렇게 둘까요?
됐나?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뭐다?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선생님, 얘가 공차를 내가 몰라요. 첫 장을 A, 공차를 D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 여기는 A 더하기 D 한 개 11이 되고요. 여기는 A 더하기 10D 한 개 38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물론 요 과정상 틀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근데 요렇게 하면은 공정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계산 공정이 되게 길어져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약간 수능적 접근 방식으로 하면 여기는 애가 점의 좌표로 보면 2콤마 뭐예요? 11이죠. 여기는 얘를 점의 좌표로 보면 뭐예요? 11콤마 38이거든. 그럼 우리는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뭐다?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게 9분의 27 하면 얼마요? 3이죠. 그게 곧 뭐다? 공차다. 이렇게 두고 우리는 일반항 AN을 이렇게 둡니다. 어떤 3n 더하기 뭐 모르니까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A2 얼마입니까? 11이죠. 그럼 A2가 뭐기 때문에 11이라서 2를 넣었을 때 이게 전체가 11이 되려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5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적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게 쉽잖아. 굳이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기 위한 첫째 항의 공차를 구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할 겁니다.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뭐니? 하면 AN은 뭐 N 플러스 뭐 꼴이 돼. 항상 100%. 자,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세모 자리가 뭐다? 얘가 바로 공차다. 그럼 얘는 뭐냐? y절편 이러는데 의미가 없어. 공차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공차. 나중에 윈터스쿨 끝나면 밖에 나가서 공차도 많이 사드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등차 수열의 기하적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응용이 될까? 라고 하면 바로 절대값 기호랑 응용이 됩니다. 그 절대값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워 됩니까? 됐나요? 그래서 어차피 그 밖에 나가서 찍어요 그냥. 알겠죠? 스크린샷으로 찍어버려 그냥. 알겠지? 지워도 됩니까?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손글씨 같은 거 되게 막 써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뭐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 그냥. 올해부터는 좀 안 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좀 쓰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때요?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도 안 남았네. 5일 남았네. 5일. 월화수목 금만 버티면 토요일에 집에 가잖아. 근데 막상 집에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죠? 하루 이틀은 되게 괜찮아요. 3일차부터는 본인 스스로에 대해 걱정 때문에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되게 치열하게 공부했잖아. 매일 아침 6시 반. 요즘 너네 일요일 같은 경우 자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잘 생각해 봐봐. 분명히 일요일은 1시간 더 일찍 자지. 20분 더 늦게 일어나잖아요. 30분인가? 근데 어때요? 뭔가 더 자고 싶은데 내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원래 기상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딱 떠지는 상황이 있지 않니? 정말 나는 더 자고 싶은데 눈이 떠졌어. 시계를 보니까 아직 30분 40분 남아 있거든. 근데 눈이 팡 떠졌어. 맞죠?
자, 여기는 요 절대값 an에 대해서 요게 등차 수열이라 했을 때 요 절대값 an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뭘 묻느냐? 이놈의 최소값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알겠죠? 자, 등차 수열에 대한 절대값 an의 최소값이 뭐니? 하고 이제 문제에서 물을 때가 있는데, 자, 요거를 좀 이야기해 드리자면 이거야. 어떤 ak가 0인 자연수 k가 존재한다. 자, 이런 상황으로 볼게요. 그러면 ak가 0인 자연수 k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공차 d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됐나요? 그러면 직선의 방식이 요렇게 생길 거거든. 그러면 이게 0대는 어때요? k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접혀 올라가면 여기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절대값 an의 최소값은 뭐? 0이야. 0.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어떤 ak는 0인 자연수 k는 없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은 뭐냐면 일반항 an이 이렇게 지나가긴 해. 근데 여기가 뭐야? 자연수가 아니라 뭐가 돼? 유리수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알겠죠? 됐나요? 자, 이래 놓고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됩니다. n이 p일 때 절대값 an의 최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나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 유리수가 아니니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개의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다들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줄을 딱 끄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절대값이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p일 때가 최소니까 p가 이렇게 있고 바로 이웃하는 항이 p 플러스 1이 이렇게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높이랑 요 높이가 이게 같으면서 연속하면서 p 플러스 1이 연달아서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런 상황도 될 겁니다. 여기가 p 마이너스 1, 여기는 p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센스 있게 푸는 사람들은 여기가 뭐죠? p 플러스 뭐예요? 2분의 1이거든. 얘는 뭐죠? p 마이너스 뭐야? 2분의 1이지. 그러면 an을 두실 때 어떻게 둘까? d에 n-p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 얘는 an을 둘 때 어떻게 하면 돼? d에 n-p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두는 거야. 되셨어? 이렇게 두고 그냥 단서를 대입하면 되게 쉽게 나와. 두 번째, 봐봐.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공차가 d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할게.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지?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죠? 자,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뭐지? d만큼 차이 나지. 그럼 여기가 높이가 같잖아.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랑 어때? 같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야? 2분의 d가 되고 여기는 뭐겠니? 마이너스 2분의 d가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돼요? a의 p 플러스 1이라는 요 항이 뭐다? 2분의 d야. 이렇게 하고 계산을 바로 진행하셔도 돼. 알겠죠? 오케이? 그럼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요렇게 될 거니까. 요때는 뭐예요? ap가 뭐야? 2분의 d 뭐 이렇게 되겠지. 되셔서 됐죠? 자, 근데 요런 것들은 그냥 되게 단촐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시험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나온다 치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착 이렇게 해서 봐. 요렇게 p-1이 좀 더 어때요? 멀리 있고 p가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있는 상황이야. 알겠죠? 또는 반대로 요렇게 p가 요렇게 있고 p 플러스 1이 요렇게 가까이 있는, p가 이렇게 더 가까이 있고 p 플러스 1이 좀 먼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여기 있는 점이 뭔가 있을 거야. 여기를 내가 어떤 알파라 할게. 얘를 알파라 할게. 그러면 푸는 방법은 여기와 여기 중점이 되는 곳 여기 있겠지. 2분의 뭐야? 이 p 마이너스니까 p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중점 여기가 2분의 뭐야? p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최소가 p가 될 때가 이렇게 가까이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x축에. 그래서 연달아 일어나는 요 자연수에 대해서 p 부분이 좀 더 x축에 가깝고 p 플러스 1이 좀 더 x축에 먼 상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p 부분이 x축에 좀 더 가깝고 p 마이너스 1이 좀 더 x축에 먼 상황이 될 거야. 그럼 이때 문제 푸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부분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중점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더 오른쪽에 있죠. 얘가 알파보다는 작다고 이렇게 부등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봐. 알겠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애가 뭐야? 알파보다는 뭐예요? 더 크다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절대값 an에 대해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응용돼요. 알겠지? 이해되셨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CF에서 만약에 어떤 A의 K와 A의 K 플러스 1이 곱하기 해서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되셨나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런 애들이 있다. 아 선생님 얘를 A 더하기 K 마이너스 1D라 하고요. 얘를 A 더하기 KD잖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자, 이렇게 수식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굉장히 머릿속에서 요게 미지수가 많이 포함되었을 때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얘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이거를 이렇게 가기보다는 좀 더 어떤 식으로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상황? 둘 중 하나겠지. 공차가 양수면 여기에 K가 있고 뭐야? K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있겠지. 공차가 음수면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뭔지 알아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최대거든. 맞죠? 그래서 SK가 SN의 최대값이래. SN 최대가 여기가 SK가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의 최소거든. 그래서 얘는 SK가 뭐야? SN의 최 뭐야? 소가 뭐가 되는 거야? SK가 되는 거야. 1항부터 K항까지 합.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좀 더 수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특히 얘들은 수능 특강에서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둡시다. 지워도 됩니까? 됐나? 지워도 되죠? 됐죠? 잘 정리하세요. 좀 쓰는 사람도 있어서 쓰는 시간 줄게요. 밖에는 별일 없어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이 되게 복잡하잖아. 고3인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뭐가 제일 나을까 하면 뭐가 나을까요? 현 정권이 유지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는 순간 말했죠. 모든 입시 제도는 180도 변합니다. 내가 생각에 여러분들 의대 정원수가 많은 게 아직은 여러분한테 유리해요. 알겠죠? 의대 정원수 쪼는 순간 박 터지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엄청납니다. 지금 옛날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때는 어땠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가 되게 잘못됐다는 이 여론이 되게 우세했죠. 지금 밖은 달라. 팽팽하게 이게 맞서고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그래서 나는 되게 웃긴 게 광화문에 여의도 앞 광화문 있잖아. 집회가 열렸는데 두 집단이 있잖아. 거의 100만 명 넘게 모였어. 전쟁하는 줄 알았다. 전쟁하는 줄. 어?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보는 전쟁 보면 막 이쪽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물론 평화적 시위였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뭐 폭력 시위 이런 건 없었어요. 서로 한쪽은 태극기 열심히 흔들고 한쪽은 막 이거 뭐 흔들고 탄핵 이러고 있단 말이야. 어?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워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바뀔 수 있는 입시에 가만 염두를 해두고 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알겠지? 갑자기 180도 바뀌어버리면 의대 정원수가 만약에 준다 하면 진짜 여러분들 이 올해는 정말 힘들어져요. 많이. 특히 내신이 좋은 애들이 좀 많을 텐데 이 학생들은 이제 사실 지역 인재 그 전형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 피를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의대 정원수로 빠진 애들만큼에 대한 지역 인재가 늘어서 더 갈 수 있거든. 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확 준단 말이야. 오늘 아셔야 될 게 의대 정원수의 대다수 늘어난 정원은 뭐야? 지역 인재 전형이에요. 알고 있죠? 전체 인원수가 는 게 아니야. 지역 인재 전형이 팍 는 거야. 지역에 있는 의사들을 많이 발전시키겠다고. 알겠죠? 내신 좋은 애들이 조금 많이 피가 봅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자연수 범위에 국한하지 마세요. 국한하지 않는다. 선생님 얘가 뭡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A, P와 A, Q 이렇게 있다 해요. 자 그럼 여기에 등차 중앙은 어떻게 하느냐? 이놈의 등차 중앙 이게 있잖아. P 더하기 Q를 2분의 1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지. 우리가 A3하고 A에 뭐 예를 들어서 6을 더한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얘 따로 계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2A에 뭐야? 2분의 9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원리가 왜 그러냐면 이거야. 직선의 방정식이라 했죠. 여기가 P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AP가 될 겁니다. 여기가 Q라고 할게요. 여기는 뭐죠? AQ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가운데 있는 얘는 뭐예요? 2분의 P 더하기 Q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무엇이 될까요? A에 2분의 P 더하기 Q로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PQ의 중점이 되는 여기가 무엇이 아니어도 자연수가 아니어도 성립을 한다 그 말이야. 요 등차 중앙 관계가 성립해요. 알겠죠? 관계가 성립한다. 됐죠? 요 꼭 기억해 주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합시다. 자 여기에서 항상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둘째 치고, 만약에 어떤 상황, 여기가 어떤 AK와 AK에 더하기 2 해서 요 두 개 차이 나는 상황 있죠. 이 숫자가 두 개 차이 나잖아. 오케이? 두 개 차이에 대해서는 얘는 무조건 뭐로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 관계는 등차 중앙 관계로 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무조건 뭘로 고쳐야 돼? 2배 a의 k 플러스 1로 이렇게 고쳐서 수정한 다음에 단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요거는 기억하세요. 두 개 차이면 고민도 할 필요 없이 어떻게 돼요? 등차 중앙을 적용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단서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게. 자, 우리 교재 페이지 어디를 피시냐면 일단 보세요. 8번 문제 236페이지 8번 보시면 가 조건에 봐요. 236페이지 8번 가 보세요. 가는 뭐죠? 두 개 차이 나지. 보자마자 뭘로 해야 돼? 2배 a의 k-2로 바꾸면 되지. 자, 한 페이지 넘겨볼게. 아니구나. 더 넘겨야 되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3번 문제. 23번 보세요. 244페이지. 자, 가 조건 보세요. A6 더하기 A8 보이세요? 등차 수열돼 있고. 맞죠? 그럼 무조건 뭘로 고쳐야 돼? 등차 중앙 고쳐야 돼. 두 개 차이 나면 고민도 할 필요 없이 등차 중앙으로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 차이에 대한 이 단서가 굉장히 평가원에서 많이 나오거든. 알겠죠? 평가원에서 이제 다수 출연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합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줘 돼요? 여기다 써야겠다. 등차 수열 합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넘기시면 등차 수열 합에 대해서 됐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때요? 첫 번째,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야.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 A1부터 A2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합을 우리는 SN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쵸? 자, 썸이죠, 썸. 썸 타다 썸 아니야. 더하다의 섬이야, 섬. SUM. 자, 그래서 얘들은 뭐예요? 공식이 있죠. 2분의 뭡니까? 어때요? n에다가 원래는 뭐야? 첫째 항과 뭐지? 끝항의 합이죠. 그쵸? 첫째 항 자리에 뭐 대입? a. an 자리에 뭐야? a 더하기 n-d 해서 결국 요 공식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n의 2a에 n-1d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얘들아 잘 봐요.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될 식인데 얘를 내가 전개를 해보니 이런 모양이 돼. 2분의 d에 n제곱에다가 2분의 2a-d의 n 이렇게 되겠죠. 보니까 역시 함수화 했을 때 얘가 관찰을 해보니 뭐예요? n에 대한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란 말이야. 근데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특징을 잘 보니까 여기는 요 2차항의 개수 n제곱 개수가 뭐예요? 공차의 반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 n제곱 플러스 뭐 n인데 이 n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어떤 2차 함수냐?
원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이에요. 요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이제 어떤 식으로 기하적 해석으로 좀 볼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등차 수열 합에 대한 기하적 해석을 좀 봅시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 합은 Sn은 100% 꼴로 뭐 되냐면 뭐 n 제곱에 플러스 뭐 n 됩니다. 자, 100% 꼴이에요. 예외 없이 항상 요 모양이 정리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n 제곱의 개수는 무엇이야? 공차의 반입니다. 반. 그래서 우리는 현역 때 배웠을 거예요. 현역이구나. 죄송요. 재수생 수업이 좀 많다 보니. 자, 고2 때 배웠죠. 일반항 AN을 우리가 빠르게 유추하는 방법 뭐였어요? 일반항 AN은 뭐 n 플러스 뭐 이렇게 된다 했죠. 그쵸? 그럼 여기는 무조건 공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차의 반을 가져와서 몇 배?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차의 반을 2배에서 띵 가져오면 2a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활용하죠? A1이나 S1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1 넣었을 때 A 더하기 B죠. 그럼 여기도 1 넣었을 때 A 더하기 B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B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들었을 때 SN이 뭐 2n 제곱에 더하기 3n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AN 바로 어떻게 구해요? 4n 더하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공차를 2배 맞지? n제곱 개수 반 2배 공차의 반. 그 다음에 여기 뭐야? A1이나 S1은 같으니까 1 넣었을 때 뭐야? 5지. 1 넣었을 때 5 되려면 여기 뭐야? 1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 SN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칠게요. AN 제곱에 더하기 BN에 더하기 C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 그럼 요 놈은 뭘까요? 자, 이렇게 얘도 동일하게 뭐야? 등차 수열 합이야. 오케이? 단 어디서부터냐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가능한 거야. 여기는 C에 대한 요 정체가 뭐냐면 얘는 첫 장에만 더해진 수입니다. 알겠죠? 첫 장에만 더해진 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가리면 돼요. 가리면 뭐야? SN이죠. SN. 알겠죠? 그러면 일반항 AN은 우리가 유추할 때는 똑같이 하면 돼요. AN은 뭐예요? 그냥 2AN 더하기 B-A 하면 됩니다. 단 얘가 언제? 첫 장을 빼고 얘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하면 되고요. 그냥 첫 장 A1은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하시면 A1은 그냥 S1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알겠나요? 요까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하적 해석을 좀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등차 수열 합은 어떤 식으로의 기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 대한 특징들 몇 개 정리하고 나서 문제 좀 풀겠습니다. 그리고 등비 수열 들어갈게요. 쉬어도 되나요? 됐죠?
자, 등차 수열 합에 대한 기하적 해석을 하깁시다. 이 등차 수열 합에 대한 기하적 해석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했을 때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SN은 뭐예요? 뭐 n 제곱에 더하기 뭐 n이라 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해석하면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라 했습니다. 원점 지나는. 자, 첫 번째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해볼게요. 케이스 1.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하나는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도 양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첫째 항도 양수, 공차도 양수면 그래프가 대략 이런 식으로 돼요. 알겠죠? SN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N, Y. 자, 보통 요 때는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 공차도 양수.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요 미지수 n은 뭐죠? 자연수죠, 자연수. 정의역이 되는 애가 자연수, 즉 0보다 큰 상황이잖아. 그래서 제한 범위는 여기에 빵꾸 뚫고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 계속 증가하겠죠.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이거 이렇게 돼도 된다. 선생님 이게 무조건 대칭축이 음수 이럴 일은 없어요. 자, 어떤 상황도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1이 이렇게 지나도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A의 부호는 양수가 맞거든요. 근데 B의 부호는 함부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서 B가 음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양수일 수도 있어요. 그냥 첫 장이 양수, 공차가 양수인 상황입니다. 또는 반대로 생길 수도 있겠죠. 뭐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계속 감소하는 모양의 SN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SN에 대해서는 뭐예요? 첫 장이 음수, 공차도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 했지.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는 양수로 시작해서 계속 증가하고 음수로 시작해서 계속 감소하는 이런 유형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럼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뭡니까, 선생님? 하면 요 케이스 2입니다. 얘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자, 첫 번째는 어떤 모양?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알겠죠? 즉 아래로 볼록하면서 뭘 지나요? 원점을 지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는 뭘? 그래프 이렇게 빵꾸 뚫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얘는 봐봐요. 시작하는 곳이 음수였는데 점점 증가하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첫 장은 뭐야? 음수지만 공차는 뭐야? 양수가 됩니다. 오케이? 단 AB 부호도 확정이 나요. A는 양수인데 B는 뭐야? 대칭축이 양수니까 음수가 돼야 돼요. 알겠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역시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 빵꾸 뚫고 제한 범위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SN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SN이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양수였다가 점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첫 장은 양수인데 공차는 음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또한 위로 볼록하니까 A는 음수인데
대칭축이 양수기 때문에 b는 양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 놈의 표현들을 확인해 하셔야 돼요. 표현. 알겠죠? 이놈의 표현 케이스 2를 우리가 시험에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이건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 2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SN은 뭐보다, 뭐 SP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는 SN은 뭐야, SP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가 뭐야? 최소값이 있다는 소리잖아. 여기는 최소값이 있다는 소리고, 얘는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최대값이 있다는 소리죠. 즉 SN의 최대 최소가 있다. 최소가 존재합니다. 이러면은 어때요? 이런 식의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는 모양새가 될 거다라는 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S의 M이 S의 K랑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죠? 요거를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렇게 합니다. A의 M 더하기 1, A의 M 더하기 2 해서 AK 이렇게 돼버려. 그럼 요거 뭔지 봐봐. 이거 뭐에서 못 빼는 거야? 이 뜻은 이게 SK에서 뭐야? SM을 뺀 게 뭐다? 0이란 소리야. 아이고, 는 0. 는 0을 빠먹었네. 는 0 하시면 요 의미가 SK에서 뭘 빼는 거야? SM을 뺐을 때 이게 0이란 소리야.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그래프로 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M, 여기는 K, 뭐 이런 식으로 SM과 SK가 어때요? 서로 같은 상황 되셨나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또 다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또 다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요겁니다. 일단 여기는 좀 지워도 되죠? 여러 표현 방식에 대해서 다 쓸게요. 자, 또 다른 표현 방식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그마 뭐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AK에 절대값 AK 이렇게 해요. 오케이? 이게 어떤 P다라고 합니다. N이 뭐 이상 이렇게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뭐야? 그냥 N이 Q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오케이? 그러니까 Q보다 크거나 같은 시점에서 항상 요 합이 뭐야? 일정하다는 소리잖아.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은 이렇게 지나. 알겠죠? 절대값 AN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여기가 절대값 AN. 그러면 특정한 A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이 합해주면 뭐야? 뿔마가 서로 뭐가 돼? 상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뭐 1, 2 이런 식으로. 얘들은 뭐야? 더블이 되겠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AN이 뭐야? 첫 장이 뭐가 되고 양수고 공차가 뭐가 되는 상황이야? 음수가 되는 상황이거든. 첫 장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상황은 SN이 어떤 모양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SN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심? 이해되셨심?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반항 AN과 절대값 AN에 더해서 요놈을 시그마 했을 때 특정한 AN이 Q 이상 됐을 때 항상 합이 P로 일정하다는 것은 특정한 놈까지는 뭐가 돼? 더블 A1 더블 A2도 더블 A3 더블 하다가 Q가 벗어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야? 뿔마상세 그러니까 요까지 합이 늘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말이야. 됐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SN은 무조건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첫 장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요. 되셔서? 응? 이해되셨죠?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SN이 요런 식의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거나 특정한 SMO과 SMO씩 같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 AN과 AN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반대가 돼야 되는 상황. 알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이제. 자,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는 끝입니다. 합과 일반항 관계는 알죠?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되지. 첫 장은 A1이 된다. S1은 A1이랑 같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요 정도로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또 내용 정리 몇 개 더 할게요. 지워도 되죠? 몸풀. 자, 어디를 표시했느냐? 자, 1번은 쉬우니까 니들 해요. 2번은 요즘 안 나옵니다. 이게 실상생활에서 반영되는 문장형 문제는 한번 연습해봐 하고 넣어본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대표 문제 1번, 2번은 안 하고 3번만 펴주실래요? 대표 문제 3번입니다. 페이지는 215페이지. 근데 내가 너네 보니까 힐링 타임을 너무 잘못 만들었어요. 힐링 타임을 만들 때는 점심 먹고 바로 만들었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알잖아. 오늘같이 점심이 좀 맛있는 거더만. 아니야? 오늘같이 점심이 좀 맛있을 때는 점심을 좀 많이 먹었다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죠. 팍! 당이 올라가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1시 반부터 시작이죠. 자습을 해. 자습을 하는데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 혈당 스파이크 오면 잠이 온단 말이야. 1시간 졸아. 2시 반부터 시작이죠. 힐링 타임이. 3시부터요? 1시 반부터 해요? 야, 남학생은 다르네. 남학생들은요 여러분들 2시 반부터 힐링 타임이에요. 1시까지 자습이에요? 아 진짜요? 너네는 완전 꿀이네. 보통 사람의 혈당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게 19, 30분 후거든 거의. 그러면 1시부터 1시 반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버티다가 1시 반분 되면 잠이 쏟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한숨 자고 일어나서 또 공부하면 되잖아. 남학생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2시 반부터 4시 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애들이 다르구나. 요거는 일단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세수 다섯수가 세수 다섯수 네수가 등차 수열이다 하면 각각을 여러분들 지정할 수 있어요? 세수는 알죠? A 마이너스 D에 A에 A 플러스 D 하면 되고 다섯수는 뭐예요? A 마이너스 2D A 플러스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래서 얘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잘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얘죠. 얘
얘가 조금 중요합니다. 얘는 a-3d, a-d, a 플러스 d, 다음에 a 플러스 3d, 사이먼 등 드립 한번 준비해봤어요. 전혀 먹히지 않네. 패기. 다음부터 못 쓰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두 개씩 나게끔 만들면 합이 뭐예요? 4a로 일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실제로 어때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절대값에 대해서 대칭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y는 k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여기서부터 x1, x2, x3, x4인데 어때요? 얘들이 네 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a-3d, 얘는 a-d, 얘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두면 되겠지? 그쵸? 근데 어차피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니까 a는 0이겠죠 그냥. 됐죠? 그럼 이제 끝났네. 여러분들은 d를 집어넣은 것에 마이너스 붙이고 3d를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의 d제곱에 빼기 9 한 개 어때요? 3d를 집어넣으면 9d제곱 마이너스 9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k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계산하시면 뭐야? 10d 제곱한 게 18 해서 d제곱은 5분의 9죠. 그래서 여기 5분의 9 집어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36 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5분의 36 하는 아주 심플한 문제.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금방 푸는데 모르면 여기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하는 순간 계산이 정말 빡세집니다. 알겠죠? 됐죠? 넘어갑시다. 4번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4번. 지워도 되죠? 정리 다 하셨나요? 됐죠? 아 근데 일요일 저녁은 되게 조용하네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되게 사실 이번 주 아니 다음 주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1월에 있었던 모든 주 통틀어서 가장 활기차고 생기 있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될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희망이거든요. 희망. 호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간다는 그 희망 하나로 이번 주는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그다음에 되게 기쁘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이 생기는데 도형에 대한 성질을 좀 봐요. 도형이 어떻게 생겨? 여기가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그치? 자 이게 어떤 특징을 지니냐라고 하면 너네 직각 삼각형 안에 이렇게 직각이 또 있으면 어떤 관계죠? 이거 다 뭐예요? 닮음이죠. 닮음. 그럼 봐요. 지금 요 길이가 이 순서로 뭐래? 등차 수열을 이루고 나는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쵸? 요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 내가 모르잖아. m 뭐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럼 봐요. 여기가 a라고 할게. 그러면 요 기울기 m이 되려면 여기 뭐 돼야 돼? am이죠. 여기도 기울기가 뭐야? m이죠. 그러면 여기가 am 제곱이죠. 여기도 기울기가 요렇게 이것분의 이거 하면 m 돼야 되기 때문에 am 세제곱이 되고
여기도 이것분의 이게 기울기 m이 되려면 여기가 am 4제곱이 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 얘가 뭐예요? am 4제곱에서 뭐 빼면 돼? a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am 제곱 그 다음에 am 4제곱에서 a를 뺀 거 사이의 관계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 더한 게 2의 a의 m제곱 한 게 뭐예요? 얘랑 얘랑 더한 a의 m의 4제곱. 됐나요? 그럼 날리면 m제곱이 2죠. 그래서 기울기 m은 뭐가 돼? 루트 2가 됩니다. 엄청 쉽죠? 이렇게 풀면 되게 쉬운데 이렇게 안 풀어요. 보통 어떻게 푸는지 아니? 얘가 순서로 뭐를 이룬다 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a 마이너스 d, 여기를 a 플러스 d 이렇게 둬요. 그 다음에 막 뭘 찾으러 가. 그런 순간 이 문제가 날아갑니다. 알겠죠? 항상 도형이 등장하면 최우선적으로 닮은 관계에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보조선도 뭐 어떻게 그으라 했어요? 최우선적으로 직각 삼각형이 되게끔 그으라 했죠. 직각 삼각형이 되게끔 보조선을 긋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닮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반원이나 원에서의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 직각 삼각형. 세 번째가 피타고라스. 네 번째가 뭐였어? 특수각에 대한 길이비. 다들 잘 정리해놔. 한 번에 떠오를 수 있게 해요. 수능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문제 풀 때 기준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번은 쉬우니까 니들 해보시고 6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과 도형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 역대적으로 한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요. 문제 풀고 등비 수열로 들어갈게요. 등비 수열은 별게 없어서 빠르게 좀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아세요? 자, 등차 수열과 도형입니다. 역대로 엄청 많이 나오진 않고요. 몇 개 정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일정한 길이로 이렇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어떤 식으로 응용될 수 있냐면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자, 무슨 소리냐면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같고 요 길이가 일정하게 같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때요? 아래에 있는 요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같습니다. 이렇게. 됐나? 자, 이런 상황이 되냐면 각각의 요 세로 길이도 있죠. 요 세로 길이가 어떻게 돼요? 얘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왜? 함수 값이잖아. 일정한 길이에 대해서 여기를 1차식으로 봤을 때 딱딱딱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숫자를 대입했을 때 늘어나는 길이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니까 등차 수열이죠. 맞죠? 일정한 숫자씩 더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요 길이도 뭐가 되겠어? 여기 있는 요 세로선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유형의 문제 나온 게 바로 우리 대표 문제 6번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관계가 잘 들어. 여기는 요 넓이부터 우리가 어떤 넓이 B가 있냐면 여기를 S, 여기는 3S, 여기는 5S, 여기 7S 이렇게 갑니다. 그럼 마지막 n번째는 뭐겠어요? 2m-1s 이렇게 돼요. n번째, n스 이렇게 됐어요? 이유는 왜 그래요, 선생님? 1대 4잖아. 그럼 1대 3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여기 어때요? 4대 9잖아. 그럼 여기는 5s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도 뭐가 돼? S, 3S, 5S 이렇게 홀수 S로 이렇게 갑니다. 7S. 그러면 굳이 이 넓이가 등차 수열의 관계인 건 아는데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보자마자 앞에서부터 S, 3S, 5S, 7S 가는 거야. 알겠지? 몰라도 돼. 그냥 무조건 넓이는 13579에 대한 비율로 간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넓이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차 함수 두 개가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여기는 내가 y는 ax의 제곱에 bx 더하기 c 이렇게 되고요. 얘는 y는 ax 제곱에 px 더하기 q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잘립니다. 오케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잘렸을 때 여기는 세로 길이도 있죠. 세로와 세로의 요 차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 관계가 돼요. 다 평가원과 교육청에 나왔던 유형들이야. 알겠죠? 요거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있어요. 여기는 대표 문제 6번이죠. 그 다음 여기는 S3S 이건 대표 문제 7번입니다. 다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 얘도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대표 문제 6번과 7번을 지금 한번 풀 겁니다. 6-1번이나 7-1번 이런 것도 여러분 풀어봐요. 7번 지워도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죠. 자, 뭐 이렇게 그냥 둘게요. 이게 여기가 15고 여기가 얼마요? 20이죠. 자, 이거 직각이야. 그러면 이게 3대 4대 얼마요? 5가 됩니다. 그럼 얘를 몇 등분 했대요? 25등분. 문제 나와있잖아. 25등분. 그럼 여기 한 칸당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1씩 되는 거야. 알겠어요? 1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한 칸씩 자르면 여기도 각각 뭐야? 1씩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 있는 세로 길이들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로 길이들을 다 어때요? 더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 자, 그럼 봐봐. 이게 3대 4대 5면 닮은 비가 유지된다 했지.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두 개. 그럼 여기도 3대 4대 5 아니야? 그러면 여기 길이 얼마요? 9지. 여기는 얼마? 12. 여기는 얼마? 16.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기울기가 뭡니까 얘? 3분의 4죠.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이렇게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세로 길이들은 3분의 4에다가 뭐 한 거야? 1, 2, 3, 4부터 몇 개 하지? 마지막 길이인 9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뭐예요? 4분의 3이죠. 그럼 얘들은 파란색은 뭐야? 4분의 3에다가 뭐예요? 1, 2, 3, 4에서 어디까지? 16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9번째는 얘가 되고 여기서 16번째는 얘가 된단 말이야. 얘가 몇 번 더 해줘요?
두 번 해서 얘가 중복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여기에 뭘 하나 빼주면 돼? 12 하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50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넘어가도 되죠?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자, 7번에 요 놈에 대해서 조심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 알던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육각형인 중에 하나를 정삼각형 하나만 뚝 떼올게. 어차피 필요 없어. 여기서 뭐야? 요렇게 잘라가지. 맞아요? 요 끝에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내가 말했죠. 여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잘려 있으면 여기서부터 넓이가 어떻게 돼요? S, 3S, 5S 이렇게 간다 했지. 자, 그러면 총 몇 등분을 했죠? 21등분을 했어. 그럼 여기가 20번째가 되고 얘는 21번째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는 몇 S가 돼요? 2n-1이잖아. 39 S가 되고 얘는 뭐가 돼? 41 S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앞에 홀수 번째 항들의 이 검은색으로 색칠된 부분에 뭘 심어? A를 심고요. 흰색 부분에 B를 심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검은색 부분에 대한 넓이가 뭐래요? 231이라며. 어차피 육각형은 이렇게 6배를 해도 이 넓이의 비가 13579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들아, 검은색 부분은 뭐겠어? 자, 등차 수열인 건 일단 확인됐죠? 그러면 끝났다니까. 2분의 1에다가 항의 개수 몇 개야? 색칠한 부분은 마지막도 뭐가 돼? 색칠이 된 부분이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21등분에서 홀수 번째가 하나 더 많다는 것은 어때요? 11개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첫째 항은 누구야? S야. 마지막 항은 뭐야? 41S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결과가 뭐래요? 231이라며. 요거 계산하시면 231S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S는 뭐 나와요? 1하고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흰색 부분은 뭐예요? 항의 개수가 몇 개죠? 10개입니다. 하나 줄죠. 첫째 항은 뭐예요? 3S. 끝항은 뭐예요? 39S죠. 그래서 우리는 3S에 39S 하시면 얘는 210S가 됩니다. 그러면 S가 1이기 때문에 얘 뭐예요? 210이다 하고 이렇게 바로 쉽게 계산되죠. 근데 이 당시 학생들이 이런 관계를 모르는 학생들은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어떻게 했을까?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이렇게 계산했어요. 답은 나오겠지. 근데 계산 공정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의 넓이 비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넘기셔서 대표 문제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등차 수열 합의 기하적 해석입니다. 지웁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등차 등비 수열은 굉장히 기출을 쉽게 이해하자라는 취지니까 이런 것들 잘 정리해놔요. 알겠죠? 특히 나중에 재작년 9월에 나왔던 등차 수열 문제랑 작년 등차 수열 문제, 9월에 나왔던 문제 이런 것들 깔끔하게 정리하면 할 거니까요. 문제 푸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 정말 쉽구나 하고 느껴질 겁니다. 자, 8번 보겠어요. 첫 장이 60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되어 있고요. AN은 등차 수열이고요. 자, TN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시면 절대값에다가 A1부터 A2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절대값의 SN이요. 이게 등차 합이에요. 등차 합.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야. 가에서 보시면 t의 19가 뭐보다? t의 20보다는 작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 중요해요. t의 20이랑 뭐가 같대요? t의 21이 이렇게 같대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할 거야. 뭘로? 원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로. 함수가 어떤 모양이 돼야 돼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애가 나올 수 있죠.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100% 이차 함수에 대한 절대값은 모양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꼴로 100%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연속하는 t가 20일 때랑 t가 뭐일 때랑 21일 때랑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칭 축은 누가 되는 거야? 20과 21의 사이는 뭐야? 2분의 41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가 뭐예요? 여기와 여기의 더블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는 2분의 41을 더블하면 뭐가 되겠어? 41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문제 조건도 맞잖아. 19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T19가 T20보다 작네. 그 다음에 T20과 T21이 같네. 모든 조건에 만족했죠? 자, 근데 봐봐. n이란 값은 뭐보다? n 더하기 1보다는 작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tn이 뭐보다? t의 n 더하기 1보다는 크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양 꼴이죠. 얘는 무슨 함수에 대한 이야기야? 감소함수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n은 n분의 n 더하기 1보다 작은데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게 감소하는 부분이야.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n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면 감소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예요. 맞지? 그럼 자연수의 스타트 되는 곳이 어디야? 21입니다. 그러면 최소는 누가 되는 거야? 2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는 뭐예요? 40에서 41 하면 되죠. 맞지? T42, T41보다 크니까. 그래서 최대는 누구다? 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에 대한 요게 m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합은 21 더하기 40해서 정답은 얼마? 61 하고 이렇게 기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나요? 되셔서? 됐죠? 자, 그러면 8-1번은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9번도 되게 쉬우니까 이건 여러분 해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등차 수열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합 SN에 대해서 자, 우리가 첫 번째 SN과 S의 2N과 S의 3N의 관계. 자, 얘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면 이렇게 합니다. SN과 S의 2N에서 SN을 뺀 것과 S의 3N에서 S의 2N을 뺀 것 사이의 관계가 거대한 공차가 더해지는 등차 수열 관계입니다. 알겠죠? 이 거대한 공차의 값이 얼마가 될까요? 하면 요거는 n제곱 d가 됩니다. 선생님 여기 왜 그런가요? 했을 때 자,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 합이 sn이야. 그 다음에 an 더하기 1부터 a의 2n까지 합이 뭐예요? S2n이야. 아, S2n에서 SN을 뺀 거야.
자, A의 2n 더하기 1항부터 A의 3n까지 합이 S의 3n에서 S의 2n을 뺀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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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이 몇 번 곱해져? 더해져? dn이 몇 번? n번 더해지는 상황이 돼. 여기도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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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dn 이렇게 더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거대한 공차가 dn이 n번, n제곱 d가 된다. 기억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등차 수열 합 SN을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기준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로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등차 수열 합을 여기는 SN을 AN 제곱 더하기 BN으로 두고 풀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알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AN 구한다 하면 AN은 뭐죠? A 더하기 N-1D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AN을 구한다라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2AN 더하기 B-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얘가 문제 풀 때 유리할 수 있고 얘가 문제 풀 때 유리할 수 있단 말이야. 어느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은 첫째 항이 주어지거나 첫째 항이 무엇이야, 첫째 항 A가 무엇이야 이렇게 나오거나, 공차 D가 무엇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죠. 또 공차가 자연수야 또는 정수야, 첫째 항 A가 자연수야 정수야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SN은 이런 꼴로 또는 AN은 이런 꼴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 알겠죠? 그리고 문제풀이의 가이드는 뭐가 되냐면, 이런 자연수 정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약수를 찾는 과정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식 곱하기 식이 상수 이런 꼴로 해서 고치면 됩니다. 알겠어요? 얘 같은 상황은 어디에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냐면, A의 무엇이 뭐야, 뭐 A의 7이 무엇이야, S의 5가 무엇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말끔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은 공차와 첫째 항을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반면에 이런 식의 단서는 그냥 미지수 얘랑 얘랑 뭘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거든. 그래서 A의 7이 무엇이야, A의 5가 무엇이야 이런 식으로 단서가 나올 때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알겠죠? 되셔서 그래서 마지막 등차 수열에 대한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좀 합시다. 알겠죠? 자,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등비 수열하고 여기에 4점짜리 문제들 풀고 오늘 시간 되면 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게요. 좀만 쉴게요.